이번 시간에는 전에 이전 강의에서 만든 전화번호부를 그 프래그먼트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래그먼트로 옮기고 해당 프래그먼트를 뷰 페이저 한 곳에 목록을 나타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래그먼트 사용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를 그대로 액티비티에 작성한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랑 폰 아답터 있는데 요 메인 액티비티의 메인 액티비티 코드를 전부 프래그먼트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 아답터는 그대로 쓸 거라서 폰 아답터 코드는 패키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것부터 하면 안 되는구나. 폰 데이터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폰 데이터 클래스 이것도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이거를 일단은 아까 폰 아답터 클래스는 꼭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폰 아답터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 사용하는 데이터 클래스를 액티비티에 있거든요. 데이터 클래스를 복사해서 하나 가져다 놓고 다음에 폰 아답터 코드는 마찬가지로 통으로 패키지 바로 밑에 거 임포트까지 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폰이 날아가는데 붙여넣기 하고 폰을 아래로 보내야겠네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아이템 레이아웃도 있어야 되네요. 아이템 레이아웃도 아이템 레이아웃이 src에 있나? src 메인에 리소스에 레이아웃의 아이템 레이아웃도 여기서 복사를 다 하셔서 아이템 언더바 레이아웃 이렇게 붙여넣기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폰 아답터 가면 리사이클러 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화면을 열고 이 리사이클러 뷰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해서 OK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사이클러 뷰 디펜던시가 작성이 되고요. 다음에 또 없는 코드는 없네요. 일단은 아답터는 됐고 다음에 이제 이 메인 액티비티에 이 코드들을 하나씩 옮길 거예요. 프래그먼트로. 그래서 폰북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듭니다. new 프래그먼트 블랭크 프래그먼트 폰북 프래그먼트 다음에 이 파라미터 다 날리시고요. 여기까지 다 날려야 되는구나. 다 날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도 날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복사를 해볼 텐데요. 복사를 하기 전에 화면에 이 프래그먼트 폰북이라는 레이아웃 있잖아요. 여기다가 코드를 열고 액티비티 메인에 레이아웃을 일단은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 다 싹 복사해서 컨텍스트만 지우면 되겠죠. 있어도 에러는 안 날 거예요. 이렇게 네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요. 네, 안 깨지고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폰북 프래그먼트를 만들면 됩니다. 폰북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리턴을 뷰로 바꾸고 뷰를 이렇게 리턴 해주고요.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 보면 set content view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걸 하나 만들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만든 뷰를 넘겨줘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그 메인 액티비티 온 크레이트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이제 코드를 하나씩 채워 나가실 텐데 메인 액티비티 코드를 열고 이제 상단에서부터 하나씩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 맨 윗줄은 권한 처리 코드고요. 매니페스트의 권한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 매니페스트에 권한 두 줄은 넣으셔야 되고요. 권한이랑 폰북 코드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한 처리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폰북에 바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메인 액티비티 코드 중에 권한과 관련된 것만 분리를 해낼게요. 처음에 좀 헷갈리실 텐데 여기 일단은 변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퍼미션. 여기가 아니죠. 메인 액티비티에 여기 써놔야겠구나. 권한 처리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한다. 그리고 권한 관련 코드가 on create에 보면 체크 앤 스타트부터 시작을 하죠. 체크 앤 스타트 쭉 내려가 보면 주르륵 여기서부터네요. 권한 처리 코드. 체크 앤 스타트를 먼저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봐오신 코드일 거예요. 에즈로어랑 이거는 그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OS 버전이 23 미만이면 권한 체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타트 프로세스만 스타트 프로세스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요 스타트 프로세스 그래서 미만이거나 퍼밋이 되면 스타트 프로세스를 하라는 거고요. 어디 갔냐? 스타트 프로세스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스타트 프로세스 있는데 이걸 함수를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스타트 프로세스 여기서 권한 처리 후 프로세스 시작 일반 프로세스 시작 일반 프로세스 뭐 화면을 그리거나 데이터 가져오거나 등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처리는 여기서 액티비티에 들어오자마자 하셔도 되고 뭐 버튼을 눌렀을 때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 가지인데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온크레이트 액티비티가 시작되자마자 권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 버전 체크하고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보시면 is permitted가 있을 거예요. is permitted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아니다. 여기선 그냥 해야겠네요. Alt 엔터로 다 임포트 해주시고
이제 없는 것들 하나씩 채워 넣으면 됩니다. is row 있구나. is row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한 콜백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 처리까지는 끝났고요. 요 스타트 프로세스에서 다음에 만든 요 폼북 프래그먼트를 호출해서 화면에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 소스 코드는 메인 액티비티를 보시면 되고, 이제 작성할 곳은 폼북 프래그먼트입니다. 폼북 프래그먼트로 가셔서 나한테 필요한 코드들 작성을 하고 하나씩 붙여 넣을게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코드가 리스트,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쭉 내려와서 전화번호 보고 가져오는 거, 요거를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나? 드려야겠네요. 전화번호 보고 가져오는 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석을 잘 써놓긴 했는데, get phone numbers, 넘버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소트랑 네임을 받아서, 그 사용자 이름이에요. 번호를 받아도 되고요. 정렬 방식이랑 사용자 이름을 받아서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거나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그 정렬 방식이랑 필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다 만들어지면 나한테 목록을 다시 넘겨줄 거고요. 아이고, 이 폰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어디 있냐면은 폰 아답터에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여기 있죠. 그래서 폰 넘버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반환할 목록을 미리 뮤터블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리턴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이런 목록류들은 다루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내가 뭘 할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컨텐트 리졸버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1. 주소가 있어야 되고, 컬럼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조건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정렬이랑 저 필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좀 붙여 넣을게요. 길어서 전화번호를 저희가 쓰는 거라 전화번호 주소가 요 컨텍스트 컨트랙트의 커먼 데이터 카인드의 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요 해당 주소에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컬럼이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컨트랙트의 커먼 데이터 카인드의 폰 밑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상수로 찍어 들어가시면 상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로 컬럼 이름이. 다음에 조건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웨어 조건을 일단 정의를 할 거고요. 근데 여기 웨어 조건이 여기서 사용될 텐데요. 이 네임의 값이 들어오면 웨어 조건을 쓸 텐데 네임의 값이 없으면 처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널러블로 일단 정의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건 조건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컬이랑 동일합니다. 컨텐트 리졸버의 조건식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컬럼명은
값 형태로 내가 앞에다 컬럼명을 지정하고 그 값이 뭐인 것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라이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이거는 비교 구문 라이크 구문은 컬럼명이란다. 컬럼명 는 대신에 like를 쓰고요. 그리고 문자열은 얘는 웹다운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웹다운표고 이 컬럼명하고 여기 값을 넣는데 앞뒤로 %로 이렇게 감싸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홍길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길이라고 쓰면 이 길 앞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강변길 이렇게 돼 있어도 찾아주고요. 아니면 길성준 이렇게 돼 있어도 찾아주고요. 방금처럼 홍길동 전 이렇게 돼 있어도 찾아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자를 기준으로 앞뒤를 이제 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도 해주겠다. 그래서 like 검색을 하면 단어가 들어갔을 때 앞뒤로 뭐가 들어가더라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컬럼명을 이 웨어 조건절을 정의를 하고요. 이게 값인데 값에 들어가는 걸 따로 정의를 해요. 안 그럼 그래 동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here values라고 해줄게요. 원래 놨더라? 네, array로 해놨네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배열로 넣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컬럼명은 값인데 이 값에 미리 물음표로 이렇게 세팅을 해둡니다.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면 and 이렇게 해서 컬럼명 2는 물음표 이렇게 조건절을 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일 때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컬럼명 여러 개를 한 건에 검색할 때 이 물음표의 값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값에 해당되는 거는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걸 if name이 is not empty면 값이 있으면 저 where 조건절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디를 검색할 거냐면은 요 display name 여기를 우리는 검색할 거야. 그리고 문자열로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물음표로. 그러면 요만큼이 요 웨어 조건절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물음표 하나니까 그 다음에 웨어 밸류스에는 array of 여기에 들어갈 값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게 뭐죠?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해놨죠. name이라고. 여기 파라미터로 넘겨봤죠. 그래서 요 name에 뭐가 들어오면 요 where values를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소, 컬럼명, 조건 정해줬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sort죠. sort 같은 경우는 내가 sorting을 할 컬럼명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ort를 문자열로 ASC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리 해놨죠. 요 파라미터로 sort를 넘겨받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 순으로 정렬 하고 싶다 그러면 넘버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전화번호를 넣고 전화번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일단 이름으로 할게요. 여기는. 그래서 주소, 컬럼명, 웨어 조건절, 옵션까지 전부 다 정의가 됐고요. 이제 컨텐트 리졸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컨텐트 리졸버는
컨텐트 리졸버인데 없어요. 프래그먼트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꺼내면 되냐면은 프래그먼트는 컨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컨텍스트 점 콘텐트 리졸버를 하면 바로 꺼낼 수 있고요. 요 컨텍스트가 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널러블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에서 뭔가 처리를 많이 한다면, 많이 할 거라면 컨텍스트 점하고 run이라는 요 범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가 예를 들어 뭐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스트링을 쓸 수도 있겠죠. 컨텍스트가 run이란다. 널이 아닐 경우는 이 안에서 컨텍스트 다음에 나오는 함수나 프로퍼티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컨텐트 리졸브 이렇게 run을 쓰면 얘가 컨텍스트 널이 아닐 경우는 컨텍스트 점 컨텐트 리졸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컨텍스트 널이 아닐 때 우리 작업을 하는 거니까 컨텐트 리졸버 점 쿼리 해서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저 컬럼명, 세 번째가 이제 웨어 조건절, 네 번째가 웨어 조건절의 값 세팅, 매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옵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은 커서라는 형태로 반환이 되고요. 우리 이제 커서를 돌면서 반복문으로 컨트롤 C 반복문으로 커서를 돌면서 요 폰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값들을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 구문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엘비스 익스플레이션을 많이 안 써보셨다면 커서는 항상 컨텐트 리졸버를 통해서 넘겨오는 커서는 항상 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ile문에서 커서.move next를 하는데 요게 널이면 while문에 널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while문 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널일 경우는 동작을 하지 않으라는 의미에서 false를 이렇게 엘비스 익스플레이션을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좀 그렇다 할 때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첫 번째 파란색이 나올 거예요. Replace with equally check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true일 때만 이렇게 해라라고. 근데 이거는 뭐 본인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커서를 통해서 0번째 컬럼이면 여기가 프로젝션에서 가져올 컬럼을 0, 1, 2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getString 0번째를 하면 id가 나오고 getString 1번째를 하면 이름, 2번째를 하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 알려드려야겠구나. 이 전화번호 콜럼에서 실제 id는 얘가 아니고요. 전화번호 콜럼의 id는 점 언더바 id입니다. 모든 테이블의 id는 언더바 id인데 여기 컨택트 id는 뭐냐면은 주소록의 id예요. 그래서 이 주소록의 id랑 이 사람 이름은 중복해서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두 개인 사람은 동일한 컨택 아이디와 디스플레이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각자 이제 고민해서 이제 한 줄을 목록에 뿌리고 그 전 줄이랑 비교해서 또 컨택 아이디가 같으면 그 줄은 디스플레이 네임을 안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목록에 넘기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get phone number를 호출하면 우리는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쉽죠. 왜냐면 요 위에 onCreate 뷰는 무시하셔도 돼요. set content 뷰에서만 하면 되니까. set content 뷰에서 해야 되는 일은 어디 갔냐? 일단은 리스트를 세팅을 하래요. 제가 그렇게 코딩을 해놨네요. 그래서 요 리스트를 요 위에 정의를 해놨죠. 여기가
이름이 좀 헷갈려서 폰 리스트라고 좀 이름을 바꿀게요. 폰 리스트에다가 폰 리스트는 get 폰 넘버스인데 여기다가 서치 텍스트랑 소트를 미리 이렇게 전역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소트 텍스트랑 서치 텍스트. 뭐하냐? list.add all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일단은 폰 넘버를 가져와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답터도 밖에 정의를 해놨죠. 아답터는 폰 아답터. 아답터에다가 목록을 넘기는 형태로 해놨네요. 폰 리스트. 그리고 요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세팅을 하는데 메인 액티비티랑 다른 점은 리사이클러 뷰 이렇게 쓰잖아요. 바로 메인 액티비티는 여기서는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뷰.리사이클러 뷰라고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점 아답터 알아보기가 더 확실하죠. 자, 아답터 요 이름이 똑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구분합니다. 이거는 리사이클러의 아답터 속성이고 이건 우리가 정의한 아답터 변수예요. 혹시 이게 좀 자기가 헷갈리면 요 앞에다가 m이라고 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멤버 변수라는 의미거든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라고 해서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것들은 앞에 m을 붙여서 이렇게 아답터랑 m 아답터가 헷갈리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 레이아웃 매니저를 작성하시면 되죠. this가 아니라 여기서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this 대신 액티비티랑 다른 거는 this 대신 컨텍스트를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자, 폼북은 이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액티비티의 어느 곳에다 new를 한 다음에 삽입만 해주면 요건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치 부분은 아마 각자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벌써 30분 가까이 되네요. 요 메인 액티비티 세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한 두 가지 정도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에 그냥 한가운데다 세팅을 하려면 한가운데 하지 말자. 한가운데 하지 말고 프래그먼트는 쓸 필요 없으시고요. 써도 되는구나. 그냥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프래그먼트를 갖다 놓으면서 내가 만든 폼북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연결을 해주고 잠깐만 이러면 에러가 날 수가 있겠네요. 요 프래그먼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set content 뷰를 요 스타트 프로세스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요 메인 액티비티가 그려지면서 레이아웃이 그려지면서 그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에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폼북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 마스킹을 안 했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allow 하면 이렇게 뜨죠. 아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마스킹을 해야 되겠네요. 스크롤을 올리려면 잠시만요.
저게 제 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나와서 네, 이걸로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가 제가 짜놓던 코드가 있어서 여긴가? 아유, 지웠나 보네요. 큰일 났네. 잠시만요. 아,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잠시만요. 폰 어댑터에 여기가 이 플레이 마스크라고 해야 되겠다. 마스크 여기 폰 넘버를 가져오고 절반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 앞에서부터 절반의 글자들만 요 별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 이거 마스크 음? 여기를 물음표로 할 게 아니구나. 너무 많이 바꿔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맞나? 맞을 거예요. 네. 뒤를 가려야 잠시만요. 상관없나? 하긴 뭐 이런 이름 가는 사람은 뭐 한둘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제 프래그먼트에 넣는 건 요 화면에 쉽게 넣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짜리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지우시고 어 어디 갔지? 컨테이너에 위에다가 템 레이아웃 하나 갖다 놓고 음? 버그인가? 에딩 컴포넌트 중이네요. 예, 템 레이아웃을 하나 갖다 놓고 아이고 연결하고 랩 컨텐트 근데 뭐 잘못 갖다 놨나 본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하네요 좀. 랩 컨텐트 탭 레이아웃 스트레이트 레이아웃 매치 페런트 템 레이아웃
좀 뭐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실행을 하면 프래그먼트는 뺐으니까 이제 전화번호 리스트는 나오질 않을 거고요. 이렇게 템 레이아웃이 나오면 되고요. 이 템 레이아웃은 참고로 뷰 페이저 2부터는 템 레이아웃 미디에이터라는 걸 사용하는데 요 미리 설정된 요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동작합니다. 그 미디에이터에 두 개만 던져주면 두 개만 나오고요. 세 개 던지면 세 개 나오고 네 개 던져주면 네 개 나옵니다. 그래서 템 레이아웃 미디에이터를 사용하시면 이제 저거랑 상관이 없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아까 잘 안 그려졌던 것 같아요. 다음에 뷰 페이저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연결을 하고 이 뷰 페이저의 두 번째에 세 번째로 할까요? 세 번째에 아까 전화번호가 나오게 하고 첫 번째는 빈 프래그먼트가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빈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 블랭크 프래그먼트 그냥 블랭크 프래그먼트 만들어서 그냥 둡니다.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고 자 이제 템 레이아웃과 아이디 확인하시고 뷰 페이저가 만들어졌으면 아이디 확인하시고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합니다. 메인 액티비티의 셋 컨텐트 뷰 다음에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뷰 페이지에 채울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를 그려줄 페이저 아답터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뷰 페이저 2에 그 GitHub 가시면 뷰 페이지 2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뷰 페이지 2 가시면 코드가 있으니까 일단 요 복사해서 쓸게요. 요걸 타이핑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지금 또 많이 늦어서 프래그먼트 아답터를 이렇게 복사해서 요 밑에다 그냥 메인 액티비티 밑에다 붙여놓고 쓰겠습니다. Alt 엔터, Alt 엔터, Alt 엔터, 프래그먼트 됐죠.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저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프래그먼트 목록을 만들어주고 츠는 어레이야? 프래그먼트 리스트 오브로 해놨네요. 리스트 오브로 하겠습니다. 리스트 오브 첫 번째는 블랭크 프래그먼트 두 번째도 블랭크 프래그먼트 세 번째 폼북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다음에 뷰 페이지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는 그냥 뷰 페이저 점으로 하면 되고요. 엔터를 안 쳤구나. Alt 엔터 점 아답터는 아답터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답터는 밑에 정의해놓은 요 프래그먼트 아답터 여기에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넘겨야 돼요. 액티비티를 이렇게 넘기면 동작을 하나? 하네요. 얘가 가지고 있나? 그러네요. 컴팩 액티비티가 상속을 받아서 그냥 디스 넘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뷰 페이저 점 아답터는 아답터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전에 하나씩 계속 놓치네요. 아답터 점 프래그먼트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미리 만든 프래그먼트를 넘겨놓고 자 이렇게 하면 아답터 세팅은 끝났어요. 아답터 세팅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들이 하는 일을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얘 이름 스타트 프로세스잖아요. 얘는 아답터를 세팅하는 애고 그래서 set adapte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놓고 얘를 호출하는 게 훨씬
네, 세련된 코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함수가 set 아답터만 하는 것들은 set 아답터 함수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탭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죠. 탭 레이아웃은 탭 레이아웃 미디에이터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뭐 탭 레이아웃 넘겨주시면 되고, 두 번째에다 뷰 페이저 넘겨주시면 얘가 두 개를 토해내죠. 탭이랑 포지션 두 개를 토해냅니다. 아이고, 탭만 쓰면 네, 이렇게 자동 완성해주죠. 그리고 요 탭에 타이틀을 줘야 되는데 그 타이틀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쓰면 됩니다. array of 첫 번째는 none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는 none to, 세 번째 폰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타이틀을 미리 정해놓고 탭 텍스트에다가 요 타이틀스에 포지션 번째 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 탭 레이아웃 미디에이터는 사실상 요 뷰 페이지에 들어가는 요 페이저의 개수만큼 3번 호출이 되는 거예요. 0, 1, 2 증가하면서 그때마다 그때 생성됐던 탭이라 하면 여기 탭 레이아웃에 있는 탭 아이템이요. 탭 아이템을 생성해서 0번째 걸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 거 던져줘서 세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탭.텍스트도 있을 거고 탭의 다른 속성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태치로 이제 합쳐주면 됩니다. 실제 어태치 함수가 호출되지 않으면 이거 동작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un, set, 탭, layout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고 호출하면 훨씬 깔끔한 코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3개의 탭이 나오고 마지막 걸 호출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탭 레이아웃, 그러니까 탭이랑 뷰 페이저를 쓸 때는 이렇게 프래그먼트로 분리를 해놓으면 이 프래그먼트는 세 번째도 넣을 수 있지만 이 순서만 바꾸면 두 번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라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프래그먼트로 분리만 하시면. 단 하나 주의하실 거는 프래그먼트에서 보자. 이 뷰를 인플레이트하는 사이에서 모든 코드가 작성돼야 되고 액티비티에 있는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